이번 시간은 요거 바코더 리더기 그 무인 매장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제품명은 모토로라 걸로 찍혀 있는데 지금은 지브라라는 회사한테 다 판권을 넘겼나 봐. 그래서 지금은 지브라에서 나오고 있고 얘 모델이 DN9208 이게 DN이 아니네요. DS9208이라는 모델이고요.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커넥터가 요거 RS232 즉 C24M 모듈에다가 연결을 하려면은 USB 타입도 나오고 RS232 타입도 나오는데 얘가 RS232다 보니까 RS232 타입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요건 단종이 됐고 DS9308 모델이 새로 나왔대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하냐, 우리 통신 속도라든지 이런 거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 거 겉에 모양을 보면 버튼이 없다고. 옆에 트리거 버튼이 하나 있긴 한데 뭐 다른 설정하는 뭐 스위치나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통신 속도라든지 데이터 비트 이런 걸 어떻게 설정을 하냐, 여기 매뉴얼에 보면 여기 RS232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호스트 파라미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통신 속도를, 이 바코더의 통신 속도를 960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 바코더 리더기로 얘를 읽히면 9600으로 세팅이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났잖아요. 지금 9600 속도로 세팅이 된 거고 19200으로 세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19200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통신은 9600으로 할 거라서 9600에 넣고 이렇게 읽은 거예요. 물론 이제 종이로 하면 더 잘 되는데 지금 모니터라 좀 조금 느리게 인식되는 거 있는데 종이에다 인쇄해 놓고 하면 잘 돼요. 원인이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거고, 얘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 연결해야 되는데 이 연결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얘가 암 커넥터예요. 암롱 커넥터고 피메일, 여기가 암롱 커넥터고 얘도 기본적으로 암 커넥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양쪽 다 순놈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소켓 팔거든요. 그래서 이 소켓을 여기에 연결을 해주고 여기를 또다시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바코더 리더기를 C24N 모델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프로그램 한번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같이 짜고 직접 연결해서 해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 기기는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볼트 값으로 되어 있어요. 디볼트 값이 여기 별표 있는 거 있죠? 별표 되어 있잖아요. 이거가 디볼트 값인데 속도는 9600, 그리고 페리티비티는 없고요. 논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스탑 비트는 1비트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 비트는 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뭐 체크, 리시브, 에러 뭐 이런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지금 당장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통신 환경을 설정을 할 거라서 여기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의 뉴 모듈,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QJ71C24N 모듈인데 우리 거는 지금 여기 6번 슬롯에 있죠. 그래서 OK, yes 눌러주시고 여기 스위치 세팅 들어가서 1번 채널, RS232 채널을 쓸 거니까 방금 전에 바코드 리더기에서 세팅했던 거랑 동일하게 8비트, 데이터 비트 8, 페리티 비트는 없고, 스탑 비트 1비트 다 필요 없고, 맨 끝에 이제 프로토콜을 논 프로시절 프로토콜, 무수순 통신이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에 통신을 9600 bps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and OK. 그럼 얘가 바코더 리더기로 읽는 즉시 그 바코더 값을 시리얼 통신으로 쫙 보내요. 그럼 보내면은 그 값을 읽어오는 명령어가 gInput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gInput이라는 명령어는 사용자 임의의 스테이트먼트 포맷에 의해 무수순 프로토콜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바코더 리더 잠깐 설명했었잖아요. 바코더는, 이 상품 바코더는 13자리고 우리 물품 바코더는, 물품 분류 바코더는 14자리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개의 문자가 들어오면 값을 읽어오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몇 가지 신호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수신 채널 하나 만들 거고, 수신 결과 하나 만들 거고, 수신 데이터 수, 그리고 수신 데이터 허용 개수, 수신 데이터, 수신, 정상 수신, 이상 수신, 수신 읽기 완료. 일단 이렇게 정의를 내릴 거예요. 각각 메모리를, 수신 채널은 D0에다 집어넣을 거고요. 수신 결과는 D1번, 수신 데이터는 D2, 데이터 허용 개수는 D3, 수신 데이터는 D10번부터 저장할게요. 띄어서. 정상 수신했으면은 M0를 ON을 시킬 거고, 이상 수신했을 경우에는 M1까지 ON이 되겠죠. 그리고 수신 읽기 완료 신호가 있는데, 문자가 들어오면 우리 C24N의 버퍼 메모리에 문자일이 쭉 들어오고, 거기 문자가 들어왔으면 신호가 떠요. 어떤 신호가 뜨냐면은 우리 스타트 어드레스가 80라서 X83번 신호가 떠요. 얘는 뭐냐면 입출력 신호 80부터 시작을 하는데, 83번 신호가 뭐냐면 채널 1번의 수신 읽기 요구,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읽어라, 이런 신호가 뜨는 거예요. 그게 요 신호가 되겠습니다. X83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 버퍼에 있는 메모리를 읽어오면 다 읽었다라고 얘한테 알려주는 신호가 있는데, 그게 수신, 이게 읽기 완료가 아니라 이게 요구 신호죠. 요구 신호. 수신 읽기 요구 신호. 그리고 다 읽었으면은 수신 읽기 완료했다는 신호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81번 신호예요. Y81번. 그래서 글로벌 레이블에다가 수신 읽기 완료 Y81번이에요. 그래서 F5번 수신 읽기 요구 신호가 뜨면, 일단 읽을 때마다 수신 데이터가 버퍼 메모리에 있는 걸 내가 임의의 메모리에 저장을 할 건데, 이 임의의 메모리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Fmove 하나의 메모리를 여러 개의 메모리에 동시에 채우는 게 Fmove였죠. 그래서 K0 값으로 수신 데이터를 7개까지 채울 거예요. 왜 7개냐면 문자열이 13개가 들어오니까 되게 바이트로 13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개면 되는 거지, 27에 14니까. 그래서 7개의 데이터를 클리어를 시키기 위해서 얘를 먼저 실행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F8번 move K2를 수신 채널에다가, 수신 채널 1번으로 값을 읽어올 거라서 수신 채널에 1값을 넣어줄 거고요. F8번 move 수신 데이터 허용 개수를 할 건데, 13개의 문자라서 K13을 수신 데이터 허용 개수에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F8번 지점 인풋 G인풋 U8의 수신 채널에 수신 데이터에 수신 정상 수신 수동을 짤 거예요. 물론 F5번 정상 수신했으면 이상 수신, 그리고 여기에 이상 수신, 정상, 셋 정상, 다른 용도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셋 이상 이렇게 해놓을게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 G인풋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때 P접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매뉴얼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G인풋을 쓸 때 G인풋의 지령은 펄스화할 수가 없대요.
이거를 펄스로 신호를 하면은 얘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정상 수신이 되었으면 여기다가 F7번으로 수신 읽기 완료 신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컴파일해서 라이팅을 하면 껐다 켜야 되겠죠. 리셋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D10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D10번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해보면 문자열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코더 리더기에 어떤 바코더 리더를 이렇게 읽히면은 값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13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13개면 요까지거든요. 이만큼이거든요. 그럼 얘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죠. 얘는 뭐냐? 요거 값을 찾아보면 8비트 1워드씩이니까 요게 한 자리잖아요. 1101이면은 D죠, D. 16진수로 D잖아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표에서 찾아보면 D였잖아, 1101, 1101, 그죠? CR 신호하고요. 그래서 우리 엔터키. CR 신호하고, 그 다음에 1010이죠. 1010이면 A죠, A. A면은 요거죠. LF 신호. 그러니까 CR LF 신호를 바코더 리더기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코더 리더기 값을 읽으면은 13자리만 딱 보내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 설정해서 바꿀 수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 바코더 리더기는 신호를 보낼 때 시리얼 넘버 13개하고 CR LF를 같이 보낸다고요. 근데 우리는 문자를 비교를 할 때 CR LF까지는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냥 13자리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PLC 명령어 중에 문자를 자르는 명령어들이 있어. 왼쪽에서 자를 거냐, 오른쪽으로 자를 거냐. 우리 엑셀에도 레프트 라이트 함수 있듯이 얘도 레프트 라이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 함수를 써가지고 왼쪽 문자열의 왼쪽에서부터 13자리를 자를 거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변경을 할 건데 여기다가 편집 문자열, 편집 바코드라고 할까요? 얘를 D20번을 쓸게요. 편집 바코드. 그래서 정상적으로 됐다고 하면 여기다가 F8번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왔다. 그럼 left라는 함수가 있어서 소스가 뭐냐면 수신 데이터가 소스잖아요. 그죠? 수신 데이터를 편집 데이터에다가 편집 바코드에다가 집어 넣을 건데 문자열을 13개만 넣을 거라 이거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돌려보면 뒤에 CR LF가 날라간 문자열이 저장이 돼 있겠죠? 편집 문자열에. 아마 바뀐 게 없어서 그냥 돌려도 될 거는 같아요. 지금은 아까 프로그램이고 다시 한번 바코드를 리딩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지금 요게 빠져나갔죠. 이만큼이. 여기 없죠. 여기까지만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요 CR LF가 날아간 거죠. 잘라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코더 값을 이제 여기다가 저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읽어오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지금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터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상품명이 보이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시리얼 넘버를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 바코더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코더 값을 초기 값으로 우리 접점 중에 SM402가 실행한 다음에 한 번만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초기 값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F8번 무브 달러 무브 문자열 저장을 해야 되니까 요거 뿌리는 그리스가 바코드 넘버가 880194 물론 이것도 입력도 찍은 값을 넣게 프로그램 만들면 되긴 해요. 근데 우선은 일단 880194 48 24028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를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면은 D1000번에 저장을 할 거예요. F8번 달러 무브 문자열에 그 다음에 그 모나미 볼펜 요거 바코드가 8801 067 00 1687 이거를 D1007번지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런 달러 무브인데 이렇게 왜 7개를 띄웠는지는 알죠? 얘가 총 13자리니까 14개가 필요한 거죠. 바이트로. 그러니까 워드는 7개면 되는 거지. 그래서 7개 띄워서 저장을 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달러 무브. 마지막에 이 네임펜 시리얼 넘버가 8801 067 069 427이네요. 얘는 뒤에 1014에다가 집어 넣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읽어온 값 D20번에 편집된 바코드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걔를 얘랑 비교를 해야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하고도 한번 비교해야 되고 이것도 비교해야 되고 이것도 비교를 해야 되죠. 이게 만약에 여기 물건이 500개가 있다면 500개를 비교를 해야 되겠지. 서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퍼문을 쓰겠다 이거지. 완료가 됐으면 여기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으니 여기에서 F8번 콜을 할 거예요. 콜. P0로 밑에 있는 함수를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인 함수의 끝인 FEND 이걸 줄 거고요. 여기가 이제 P0가 되겠죠. 제대로 값을 읽어왔고 편집된 바코드도 데이터가 저장이 됐으면 콜을 할 거란 얘기예요. 콜. 평상시에는 퍼문을 돌릴 필요가 없고 내가 필요할 때만 퍼문을 돌리면 되니까 이때 정상적으로 데이터 읽어왔을 때 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8번 만약에 뭐 100개라고 칩시다. 그럼 K 100개를 돌려야겠지. 포 K 100. 그래서 F8번 달러 같으냐 문자열 비교 함수 달러 같으냐. 그래서 편집 데이터가 D1000 1000번이랑 같으냐. 편집 데이터의 편집 바코드가 로컬 편집 데이터가 아니라 편집 바코드가 편집 바코드 그러니까 1000이랑 같으냐 하면 얘하고만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덱스 메모리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D1000하고 D0까지 써야 되겠죠. 근데 D0 값이 처음엔 0일 거 아니에요. 뭐 처음 보면 초기 값 안 넣었으면 0일 거 아니에요. 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하고 D1000이랑 비교를 하겠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일단 만약에 이게 같으면 브레이크를 해야 되겠지. 브레이크. 일단 남은 반복 횟수 한 칸 띄우고 P1으로 점프를 할 겁니다. 남은 반복 횟수는 자동 변수 그냥 쓸 거예요. F5번 SM400 항상 원접점 F8번 플러스 K 7개 G0 이게 실행이 돼야 여기 있는 메모리 값이 7개씩 증가가 되겠지. 왜냐면 D1000 한 바퀴 돌아오면 D1007번 한 바퀴 돌아오면 D1014번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메모리를 쓸 건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인덱스 메모리가 7개씩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퍼문을 돌릴 건데 여기가 넥스트 요게 이제 빙빙빙 돌다가 이 값이 같아지면 같은 걸 뭔가 찾으면 브레이크를 걸겠지. 브레이크를 걸어서 P1으로 점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P1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개수를 찾은 거니까 여기는 리턴 하면 돼요. 리턴. RET. 리턴을 하면은 원래 호출했던 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값을 찾을 때는 이게 첫 번째 찾은 건지 두 번째 찾은 건지 세 번째 찾은 건지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지금 남은 반복 횟수는 만약에 한 번 반복했으면 1이 남는 게 아니라 99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해됐지? 그래서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는 지금. 그래서 현재 몇 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지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하나 만들 건데 여기다가 SM400으로 F8번 increase 이거를 검색 번호라고 해서 글로벌에다가 검색 번호라고 하나 만들게요. 검색 번호 이거 D30번 쓸게요. D30번 F8번 increase 검색 번호 즉 퍼문이 반복될 때마다 검색 번호는 하나씩 증가가 되겠지. 한 번 반복하면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반복하면 2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반복하면 3이 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퍼문이 바코드 리딩 할 때마다 들어오죠. 근데 여기 있는 이 검색 번호하고 이 G 값은 초기화가 안 됐지. 그러니까 처음 거 되는데 두 번째는 초기화가 안 됐으니까 제대로 동작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함수 콜할 때 얘를 초기화를 하는 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F5번 SM400으로 F8번 reset RST reset 검색 번호하고 reset G0 값 이거는 리셋을 하고 퍼문을 돌려야 되겠죠. 초기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퍼문을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컴파일 해가지고 여기 검색 번호가 제대로 검색이 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뿌리는 그리스가 탐색이 되면 검색 번호가 1이 찍히는지, 이게 1이 찍히는지, 아니고 뭐 모나미 펜을 하면 2가 찍히는지, 모나미 네임 펜을 하면 3이 찍히는지 요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검색 번호가 0인데 제가 모나미 볼펜을 찍을 거예요. 찍었더니 검색 번호가 2래요. 네임펜을 한번 찍을게요. 이번엔 네임펜을 찍었더니 검색 번호가 3번이래요. 뿌리는 그리스를 찍으면 검색 번호가 왜 100이지? 바코드가 틀린가 본데요. 88 01944 틀렸네요. 하나 더 들어갔죠? 틀렸어요. 요거 틀렸어요. Shift F3번 바코드가 이게 아니고 88194예요. 194 44가 아니라 88194 824 0228 이렇게네요. 얘가 배열이면 배열인데 7개씩 증가하는 배열이면 배열인데 그리스 하면 지금 검색 번호가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검색이 된 거고, 모나미 볼펜은 2번, 네임펜은 3번, 모나미 볼펜 다시 해보면 2번, 그리스 하면은 1번, 이렇게 검색 번호가 검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몇 번째 데이터에 그게 있는지를 이제 정보를 우리가 알아낸 거지. 근데 이게 100개 있던 1000개 있던 펌은 돌리면서 알아서 찾겠지. 그러면은 저기 있는 검색 번호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문자로 표시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문자열에다가 상품 목록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1번 행에다가 뿌리는 그리스 2번 항목이 아까 뭐였죠? 2번이 모나미 볼펜이네요. 모나미 볼펜 3번이 네임펜 이렇게 3개를 만들 수 있겠죠. 물론 더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여기다가 파트로 메시지 표시기 여기다가 상품명 근데 얘는 지금 문자열을 표시할 건데 확장 눌러서 어드레스로 지정을 할 거고 얘도 어드레스로 지정을 할 건데 행번호를 얘를 쓰겠다 이거예요. 행번호를 검색 번호를 갖다 쓰겠다. 요거는 D30 근데 문자열 번호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문자열 1번이라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D31번을 쓸게요. D31에 요 시작행은 D30 행번호는 D30번에 요걸로 갖다 쓸 거고 검색 번호로 그리고 어드레스는 31번을 쓸 거예요. 물론 표시는 1행씩만 표시를 할 거고 40문자 표시해도 되고요. 글꼴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색상, 저는 배경 색상 투명할 거고 속어 색상도 투명할 거예요. 문자 40개니까 되게 많네요. 20개만 할게요.
상품명이 10글자 넘어가는 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10글자면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한글이니까요. 그래서 문자열을 표시 문자 수를 20으로 해놓으면 문자 10개를 표시를 하는 거죠. 프로젝트에서 접속기기 설정 이렇게 해서 화면 전송시켜 놓을 거고요. 근데 아까 하나 또 있었죠? 그 문자 열 번호 넣어줘야 되죠? 그랬죠? 터치해서 문자 행번호는 D20번을 하는데 문자 열 번호 안 넣었잖아요. 여기다가 문자 열 번호 잠깐 다시 볼게요. 31번을 했네. 31번 문자 열 번호 D31번 초기값을 줘야 되니까 1번 문자열이라는 초기값을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F8번 move K1 값을 문자열 번호에 이거 하나만 더 넣어주면 되겠죠. 21로 들어왔네. 그러네요. 네, 다시 컴파일 했고요. 31. 다시 라이팅을 해보면 다시 라이트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어차피 SM402가 스탑에서 런할 때 한 번만 실행을 하니까 초기값 먹으라고 통신이 됐고 뿌리는 그리스 네임펜 오나미 볼펜 이렇게 되죠.